러시아인 남성과 사귀다 헤어진 뒤 리벤지 포르노 협박 피해를 받은 한국 여성이 러시아 현지에선 협박 가해자로 둔갑한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주문했고 윤 총장은 원리 원칙대로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35억여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이 오늘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한 2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형량은 모두 징역 32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이 오늘로 열흘째를 맞은 가운데 법 시행을 두고 곳곳에서 혼란과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심층 취재했습니다. 7월 2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저희 법률방송에선 지난 19일 한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 남성이 헤어진 한국인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 등이 담긴 영상을 전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까지 보내 다시 사귀지 않으면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뉴스를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해당 사건이 러시아에선 러시아 남자친구에게 버림받고 미친 한국 여자가 순진하고 무고한 러시아 남자를 감옥에 가뒀다는 황당한 가짜뉴스로 둔갑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신세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국인 여자친구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어머니에게 보내 협박한 혐의로 20대 러시아 남성 G씨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지난 1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단독 보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제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실제 그 사진을 피해자의 모친이나 지인에게 보낸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G씨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발생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법률방송 로투데이 관련 보도가 정작 러시아에선 엉뚱함을 넘어 황당하기 그지없는 가짜뉴스 사건으로 비화해 피해 한국 여성에 대한 엄청난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러시아 남성과 한국 여성이 바다를 배경으로 다정하게 찍은 사진에 2분 43초짜리 동영상과 함께 러시아어로 뭐라고 쓰여 있습니다. 해당 러시아어는 미친 한국 여자가 순진하고 무고한 러시아 남자를 감옥에 가뒀다는 거칠고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관련 사건이 보도된 러시아로 된 유튜브 동영상입니다. В гневе непредсказуемо и особенно опасно теперь не понаслышке знает Алишер Гафуров. Увлечение юной кореянкой обернулось для него тюремным заключением. За решетку в чужой стране он попал после того, как имел смелость разлюбить. 한국 거주 러시아 남성의 헤어진 한국인 여자친구에 대한 리벤지 포르노 사건을 다룬 러시아 방송사 뉴스인데 내용이 한국 법원의 판결과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Странно, экс-подруга брата начала вести себя после расставания. Присылала Мадине фотографии интимного характера и обещала расправиться с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молодого человека, если он к ней не вернется. 사귈 때 찍은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한국 여성 29살 이모 씨가 아니고 러시아 남성 G씨라는 게 러시아 방송사 보도입니다. 방송은 G씨의 여동생까지 인터뷰해 이 씨가 헤어진 러시아 남성을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Она угрожала нашей семье, что она его убьет, то, что она лишит его свободы, он сядет. 이 러시아 방송사는 그러면서 이번 재판과 아무 상관없는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 등 재판을 맡았던 당시 서울중앙지법 정계선 부장판사 재판부 영상을 보여주며 법정에서 녹음된 오디오 파일의 일부분이라며 마치 재판부가 러시아 남성에 대한 유죄의 예단을 갖고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듯이 묘사합니다. 방송은 그러면서 모스크바의 한 변호사를 인용해
한국은 최소한 러시아 시민에게 통역사를 제공했어야 한다며 통역도 없이 재판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고 거듭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게 사건을 맡은 이호영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네, 재판에서는 그 피고인을 위한 통역인이 있었고요. 네. 네, 그래서 통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은 당연히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는 되지 않고, 실제 그 방송에 방송된 내용들이 대부분 허위 사실들이 많아서. 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인 피해 여성 이 씨의 얼굴이 아무런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여러 차례 방송에 그대로 노출됐다는 점입니다. 해당 방송사는 러시아 최대 민영 방송사 가운데 하나로 러시아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방송사라는 것이 해당 영상을 법률방송에 제보해준 해외 방송 전문 유튜버의 설명입니다. 문제가 이 영상을 만든 러시아 뉴스가 러시아에서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영향력도 굉장히 큰 곳이고요. 실제 해당 동영상은 25일 기준 유튜브에서 현재 20만에 가까이 조회됐는가 하면 다른 러시아 방송사에서도 관련 보도를 내보내는 등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리벤지 포르노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꾼 가짜뉴스가 온라인에서 횡행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방송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 국민청원과 비슷한 청원 사이트까지 개설되는 등 파문이 더욱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 신원 노출 차단 등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리벤지 포르노 피해 여성이 가해자로 둔갑한 황당한 러시아 가짜뉴스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20플러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알게 된 건가요? 네, 이 아티엔 바나나라는 아이디를 쓰는 해외문화 컨텐츠 전문 유튜버가 있습니다. 네. 이 유튜버가 유튜브에서 이제 관련 영상을 보고 이제 해당 사건 1심 판결을 단독 보도했던 저희 네. 법률 방송에 연락을 해온 건데요. 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뉴스를 보면 러시아 남자분의 가족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여자가 남자를 죽이겠다고 살해 협박을 했다. 교도소에 가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대요. 그리고 그 협박을 한 이유가 이 남자랑 다시 사귀고 싶어서 그랬다.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잘 모르니까 러시아 국민들은 그걸 다 믿는 것 같았어요. 같은 한국 국민으로서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앞서 보도했는데 리벤지 포르노 피해 여성이 가해자로 둔갑된 것도 둔갑된 거지만 피해 여성의 얼굴이 그대로 다 공개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일단 러시아 방송사들 이곳저곳에서 이미 보도가 된 상태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얼굴도 모자이크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이제 다 공개된 상황이고, 네. 이제 해당 동영상이나 캡처 사진들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 등 이제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이제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제 현실적으로는 러시아 방송사나 이 러시아 네티즌들을 상대로 국내에서 이제 법적으로 뭔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전무해 보이는데요. 김덕 법률사무소 중현 변호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해당 방송사가 국내에 사무소나 영업소를 두지 않고 있거나 국내에 달리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가처분이나 소송을 할 실익이 없고 송달 문제로 소송 자체가 아예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피해자 보호 조치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고 이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유튜브 본사를 상대로는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근데 이게 러시아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특히 한국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게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일단 이제 유튜브를 상대로 영상물 삭제나 또 이제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제 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방송사 또는 이제 일반 네티즌들이 이제 유튜브에 해당 가짜뉴스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과는 별개로 네. 개인정보 침해 및 명예훼손 등의 사유를 들어서 이제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거나 볼 수 없도록 접근을 차단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영상 삭제 요청을 해도 네. 이제 유튜브가 영상 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만약에 거부할 경우에는 유튜브를 상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이런 민사소송을 내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네. 이제 유튜브 본사가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싸움이 될 거라는 게 법적의 중론입니다. 러시아에서는 가짜뉴스가 횡행하면서 혐한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피해 여성 대책은 없는지 진짜 안타깝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6일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꼭 열흘째 되는데요. 법 시행 이후 시민단체 직장 갑질 119에 관련 제보가 급증하는 등 파장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대신증권 노조가 명동 본사 앞에서 회사가 프레젠테이션 대회를 빙자해 직장 내 괴롭힘을 하고 있다며 회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어디까지가 정당한 업무짓이고 어디서부터가 괴롭힘일까요?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명동 대신증권 본사 앞 비가 오락가락하는 궂은 날씨에도 대신증권 경영진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1호 사업장이 되려는가 등의 피켓을 든 노조원들이 시위성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이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회사가 오는 25일부터 영업 직원을 대상으로 열기로 한 자산관리 액티브 사내 프레젠테이션 대회입니다. 앞서 회사는 지난 17일 프레젠테이션 대회 참가 대상자 125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가 수익이 떨어지는 직원 등 일부 직원들을 이른바 저성과자로 낙인 찍고 PT대회를 빙자한 망신 주기로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참가 대상자들의 면모를 보면 본사에서 지점으로 나온 지 6개월 된 영업직원, 전략적 성과관리 대상인 자가 포함된 점, 이것은 영업 강화 활동이 아니라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인 것입니다. 이에 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사측이 대회를 취소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참가 대상자를 영업직원 전체로 확대해 대회를 강행하려는 등 적반하장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증권업계 1호점이 되지 않도록 한 시급한 조치 해야 된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 경고가 끝나지 않고 투쟁으로 바로 잡겠다. 회사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저성과자이고 아니고를 떠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프레젠테이션 대회가 무슨 직장 내 괴롭힘이냐는 항변입니다. 어떤 상품을 고액 자산가들이나 아니면 법인한테 요구를 팔려고 그러면 그 상품에 대한 그 상품 제안에 대한 그런 PT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요 대회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대신증권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런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PT대회마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몰아가면 업무 지시는 어떻게 시키고 회사는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냐고 반문합니다. 적당한 교육이 뭔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로 저희는 그걸 한 거지, 저희가 이게 특정 누구에 대해서 이제 괴롭힘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걸 이제 너무 저쪽 노조에서는 괴롭힘 쪽으로 이제 몰아가니까. 일단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업무상 적정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현장에선 혼선과 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은 시행 초기 일시적인 문제라며 곧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적 입장입니다. 시행 초기 단계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선례들을 집행해가는 과정에서 정착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법조계에선 하지만 선례들이 앉아서 기다린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정치권과 법조계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과 비판이 많습니다. 권위 있는 단체에서 그 유권 해석을 내려서 괴롭힘은 그야말로 직원들이 실제로 직장생활을 괴롭히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그 초점을 둬야 되고요. 지나치게 확대해서 오히려 기업 활동이 그 장애를 받는 일은 없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도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현장에선 이런저런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예 기계적으로만 대하겠다는 부작용도 일부 감지됩니다. 경영진과 노동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법조계 소식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제43대 대한민국 검찰총장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신임 총장의 임명장을 수여하며 국민은 검찰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길 바라고 있다는 말로 운을 떼며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검찰 행태를 청산하고 무소불위 권력이 아닌 민주검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총장 인사에 이렇게 국민 관심이 모인 것은 역사상 없지 않았을까 싶다.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생각한다. 그만큼 검찰 변화에 대한 국민 요구가 크고 윤 총장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뜻이라며 검찰개혁의 윤석열 총장이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도 여과 없이 나타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을 통해 근본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해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으며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은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큰일을 맡겨주셔서 어깨가 무겁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정말 어려운 일들이 놓일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늘 원리 원칙에 입각해 한 발 한 발 걸어나가겠다는 원론적인 각오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도 어떤 방식으로 검찰 권한 행사를 해야 하는지 헌법 정신에 비춰서 깊이 고민하겠다고 원론만 말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선 천생 검사로 검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 윤석열 검찰총장이 역설적으로 검찰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닻을 올린 윤석열의 검찰호가 어디로 갈지 그 행보가 주목됩니다. 국가정보원에서 총 35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국정원 특활비 재판으로 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불법행위로 기소된 사건들의 2심 재판은 전부 마무리됐고 이제 대법원 판단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등 오늘까지 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을 모두 더하면 징역 32년에 이릅니다. 박 전 대통령이 만 67살이니까 이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사면으로 풀려나지 않는 한 100살이 가까워져야 만기 출소할 수 있게 됩니다. 법정을 찾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재판부 선고에 고성을 지르는 등 거칠게 항의하다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 마지막 선고 공판인 오늘 재판도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아 직접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7월 25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